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의 석유화학 업종 담당하시는 김도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학 업종 사실 뭐 이제 슬슬 언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됐고 네네. 경기가 슬슬 올라올 때가 됐잖아요. 네. 네. 뭐 지금 당장 올라오진 않겠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주가 분위기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최근 이제 관세 때문에 조정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조정하는 분위기로 좀 넘어서 다시 한번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화학 전체 제품들의 시황이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봤을 때는 사실 업황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업황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좀 조용할 때 네.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배경을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보니까요, 관세 이후에 그 공급망 변화가 좀 뭐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 화학업종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해서 안 좋았던 이유는 사실 그 관세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세 이후에 조금 분위기를 살펴보면 다시 한번 수출은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특정 제품군들에 있어서 오히려 국내산 제품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범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산 저렴한 제품들과의 가격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 중 일부 제품들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고부가 소재들 내지는 다운스트림 제품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뭔가 국산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사실 중국 때문에 화학 업종이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중국 상황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공급 쪽은 전혀 나아지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사실 공급 과잉뿐만이 아니라 23년도, 24년도를 봤을 때는 수요도 부진했었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수입량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생산량도 반등을 하면서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 명목 수요를 계산해 봤을 때는 오히려 YOY로 전년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작년이 이제 워낙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분명히 작용을 하겠지만, 최근 뭐 NCC 중국 쪽의 NCC 가동률 거의 80% 후반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저점 대비해서 수요에 대한 개선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중국 쪽의 경기가 좋아져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중국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뭐 다양한 지표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네. 특정 제품군들에 있어서의 화학 제품 수요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부양책 효과들이 누적이 돼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들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방에서 그런 상황에서 화학 제품 수요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중국의 이런 수입적인 측면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화학주들에게 조금씩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유럽 쪽은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네. 수요가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유럽 쪽은 설비 가동률이 하락을 하고 있고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다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도 최근에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금률 하락이 발생을 했지만 유럽 쪽은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은 본질은 결국에는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것은 설비가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이후에 미국산 비중도 일부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특정 다운스트림 체인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이슈들 때문에라도 한국산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이렇게 막 관세 갖고 뭐 공급망 갖고 싸우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평화지대, 네, 대한민국산이 거기서 이제 틈새 전략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북미 쪽은 약간 우리도 이제 관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상대국이니까 네. 그쪽은 좀 부진한가요? 원래 북미는 전통적으로 화학 제품을 순수출하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하던 국가고요. 그 중국 수입 비중을 봤을 때 미국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관세 여파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산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북미 쪽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회 수출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인 건데 당장 중국 쪽이나 동남아 쪽 데이터들을 봐도 멕시코산에 대한 우회 수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관찰되고는 있지는 않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북미 쪽의 수요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미국은 북미의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나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은 또 이제 정부가 좀 잘 서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게 그 구조 개편 얘기였잖아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연구원님은? 우선 국내 구조조정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NCC 기준의 이제 생산 능력 감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에틸렌을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사는 화학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는 다 다운스트림 제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수출로 나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내 수요만 봤을 때도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가동률 상승이 좀 일부 발생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화학업체들이 돈을 버는 거는 결국 에틸렌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같은 최종 제품에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강하게 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수혜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동시에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과거 이제 시행됐던 정유사들의 사례를 보면 실제 세액에 대한 제도들을 변경하고 보조금을 변경하면서 가동률이 못 올라오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학업체들에 대해서 중국 쪽 화학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이제 시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유사에서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본다면 중국 정부의 의지만 있을 경우에는 실제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의 화학업체들 보조금 규모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 규모도 적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화학 산업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의 방향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러면은 계속 이제 국내 화학 업체들이 다시 한번 포지셔닝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어떤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갖고 있었던 포지션과는 다르게 이제 각자 이렇게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시 발휘하면서 그쪽으로 맞춰서 이제 대한민국 화학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적자만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흑자로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기를 바랄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아가야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 변화에 대해서 실제 수혜가 관찰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SK케미칼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들은 유럽향 그리고 중국향에 대한 비중도 다시 늘어나고 있고 롯데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까지 안 좋았던 케미칼 부문의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단기적으로 앞서 다운스트림 제품들의 수혜가 먼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들과 좀 맞는 그런 이야기들과 맞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핵심은 뭐 롯데케미칼이 흑자 전환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될 텐데 사실 올해랑 내년까지는 조금 기초 소재 쪽에서는 조금 어려울 걸로 좀 봅니다.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는 거는 결국 내년을 지나봐야 좀 본격화 시점 2027년이나 돼야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 시점 역시도 2027년은 돼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고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하루 이틀 반영한 것도 아니고 거의 3년 동안 반영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업종이 뭐 하루 사서 그 다음날 급등하기를 뭐 바라고 사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지금 뭐 당장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막 실적이 좋아진다는 아니지만 여러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 두 가지 롯데 정밀화학과 SK케미칼을 좀 꼽아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도현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